XSFM입니다. I, D, W, K. 늘 그랬듯 오늘도 사람들이 힘을 썼을 때 달라지는 것들, 사람들이 손을 놓고 쳐다만 보고 있을 때 달라지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2015년의 두 번째 목요일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한 지금부터 10주 정도 버티면 겨울이 갑니다. 10주면 언제죠? 그러네. 예, 보통 이제 대학교 뭐 입학식 있고 이런 때쯤이면. 네. 예, 슬슬 안에 입은 이너웨어 정도는 좀 얇은 걸로 바뀌는 시즌이 올 겁니다. 지난주에 방송을 이제 3개를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하중이 좀 셌다. 업무 과중 관계로. 이번 주에는 좀 간단합니다. 물론 이번 주에 간단하다고 말씀드려놓고, 내일 준비되어 있는 물뚝 코너에서 얼마나 긴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엄청나게 철학적인 주제를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금요일 이야기에는.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일부 청취자 및 UMC 프로듀서가 가장 싫어하는 이름. 리차드 스톨만이 등장해요. 그누. 예. 그놈의 그누. 예. 이야기를 내일 오랜만에 할 것 같은데, 예. 오늘은 가볍고도 무거운 이야기들로 짧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이야기 말고, 중요한 이야기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2015년 두 번째 목요일의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대리운전,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 25 전화영어, 두루 행복을 전하는 노건 간장게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행복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XSFM입니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낮은 지방 함량. 그런 커피는 없는 줄 알았지만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닷컴. 어머님이 게장은 좋으시다는데 짠 건 또 싫으시대. 어떡해. 그래?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미디어 브리핑.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뉴스 토크. 두 주 만에 돌아온 민주적이고 평화로운 뉴스 토크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용 상임수석마저 소개하지 않았네요. 오늘 앞에 이상한 월간지와 인터뷰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저는 정말 모르는 잡지인데. 아니, 난 들어는 그러지 마! 이거. 네. 이게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그건 그래요. 네. 근데 어차피 저 잡지 기자님도 저희를 모르셨기 때문에. 돌려드려야겠다. 네. 그리고 물뚝심송 시사평론가 겸 XSFM 상임고문도 나와 앉아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지난주인가 그 전주인가부터 그 평론가란 말 안 쓰고 의견가로 하기로. 의견가.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중요한 의견 하나를 들고 오셨습니다. 네. 순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거 들어가기 전에 맨날 순서 정하잖아요. 네. 예. 앞으로는 진짜 가위바위보로 할까 보다. 네. 뽑아. 지금 할까요, 가위바위보? 지금 가위바위보. 근데 진 사람이 뭐예요? 진 사람이 뭔지 결정하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내가 계속 지네. 네. 지는 걸 먼저 갈까요? 가위바위보. 네, 이용이 이기고 제가 다 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긴 사람이 결정하는 걸로 하죠? 네. 어떻게 해요? 제가 맨 처음에 할게요, 그냥. 맨 처음에 할래요? 네, 알았어요. 오늘의 민주평톡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저는 성희롱이라고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성희롱을 희롱하는 거야. 성희롱.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성추행, 할, 권리. 조선일보 독자들이 있잖아요.
네. 조선일보 독자 중에 진골 독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조선일보 프리미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니까요. 나는 그저께 이용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그거 어떻게 들어갔어요? 정식 명칭은 프리미엄 조선이죠. 네, 프리미엄.조선.com 뭐 예, 이렇게 되죠. 프리미엄 북조선. 네. 유료 사이트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거 조금 아는데 네. 조선일보가 그 인터넷 사이트 유료화 정책을 시도하면서 프리미엄 조선에 힘을 많이 줬는데 네네. 사실상 실패했어요. 그래요? 그래, 기사 트래픽이 너무 안 나와서 콘텐츠 유료화 정책은 쉽잖아요. 한국에선 다 실패했어요. 네, 쉽잖아요, 그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프리미엄 조선에 나온 거 모든 기사가 안 보였다가 네. 그 다음번에는 뭐 일부만 보여주고 뒤를 보려면 들어가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거였다가 포르노처럼 그게 그 월스트리트 저널 스타일이잖아요. 예. 네. 근데 그러다가 포르노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교양 있게 답해?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로긴만 하면 어지간한 건 다 볼 수 있게 점점 완화가 되가는 거예요 이게. 유료화를 이제 포기했군요. 예. 지금은 심지어 로긴도 해도 어지간히 다 보이는데. 근데 다 터놨군요. PC에서는 보이는데 또 모바일에서는 로긴을 해야 돼. 그거 있어요. 저 이거 열었는데 모바일에서 그냥 열리더라고요. 링크를 누르니까. 네. 그래가지고 열렸는데 그 링크 보내줬는데 나한테는 안 보였어. 안 보였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링크를 새로 고침하니까 그게 또 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긴 절차에 대한 어떤 버그가 있었어. 테크놀로지가 허점이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유료화를 포기하다가 아직 다 안 포기한 상태군요. 아직 정리가 덜 된. 네. 새로 고침을 하고 싶으면 돈을 내라. 그거와 관계없이. 그런데 예. 정말 천신만고 그때 다시 떠가지고. 네, 하여간 프리미엄 조선에 등장했던 기사를 지금 오늘 이용수석이 들고 왔어요. 네. 그 전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네. 최근에 조선일보가 자사의 그 기사들이 인터넷상에서 얼마나 조회가 되는가. 그 트래픽에 대한 통계치를 발표를 했어요. 네네. 2014년 한 해 동안 1등 먹은 게 80만 건밖에 안 돼요. 아이쿠야. 진짜요? 2등이 32만 건이야. 그러면 이미 우리가 허구한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인 허핑턴 포스트나 인사이트에 잡아먹힌 지 오래됐군요. 심지어 저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어지간한데 몇십만 개씩 나오거든요. 뭐야, 왜 조선일보 광고주들 왜 우리한테나 광고 안 줘?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이제 종이신문하고 인터넷 사이트가 광고 효과가 이제 거의 죽은 거예요. 조선일보보다 더 많은 청취자를 가지고 있는 XSFM에 투자하세요. 평균으로 치면 우리가 훨씬 많은 거야. 컴온. 네. 그러네. 하여튼 우연히 거기 실린 기사를 보게 됐는데 제목부터가 마치 그 나좀 민주평톡에 뽑아달라는 왜 어땠길래 이 글을 쓴 분은 칼럼이죠. 네. 한중미래재단이라는 곳에 이사장을 하고 있는 정인갑 씨입니다. 정인갑 씨. 예, 제목은 그러니까 이게 그 시리즈 기사인 거죠. 네. 정인갑의 중국 엿보기라는 시리즈 기사의 제목이 한국 성희롱 기준 북한과 중국에 비해 과하다. 이거 알아. 이거 저기 SNS에서 엄청 퍼져가지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애써서 발견했는데 막 너무 퍼지니까 속상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트위터 인연은 아니니까 청취자분들 중에서 새로운 분들이 뭐 저런 제목이 다 있나. 우선 이 제목 성희롱 기준이 과하다는 것부터가 일단 문제고 그 비교 대상이 중국과 북한이라는 것도. 그래도 명색이 OECD 국가가 그건 마치 데가 없어가지고. 영동열 의원이 JTBC에 나와가지고 국정교과서를 쓰는 외국은 어디 있냐라고 묻자 북한 국정교과서를 쓰는 선진국 북한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 같은 훌륭한 언론사에도 만약이죠. 조선일보 같은 훌륭한 언론사에도 만약에 병신 일정비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그런 훌륭한 언론사에도 그들의 쿼터에는 누가 들어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보게 하는 제목입니다. 병맛 쿼터제.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택한 기사가 왜 어처구니가 없는지 이렇게 굳이 설명을 다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수고가 크게 줄어듭니다. 제목을 불러주고 빵 터져서 그냥 웃으면 되는 기사죠. 그러니까 굳이 이 기사의 의미를 분석하지 않고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우주와 인생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다 읽어주고 싶은데 얼마나 그 뜻이 깊고 넓기에 여러모로 그것은 불가능하고 그냥 띄엄띄엄 그냥 소개해드리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문장은 읽어줘야 돼요. 요즘 한국은 성희롱과 성추행이라는 말이 너무 난무하여 이성관계가 살벌해진다는 느낌이다. 라는 주옥 같은 문장으로 그러니까 초입부터 정신이 멍해지죠. 이성관계가 살벌해진대. 그러니까 얼핏
그러니까 너무 설마 이런 문장을 2015년 격투에 이런 문장이 메이저 언론사에 나올까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읽기도 해요. 요즘 한국은 성희롱과 성추행이 난무하여 인생살이가 살벌해진다는 느낌이다. 그죠. 그렇게 읽고 싶네요. 이렇게 읽히는데 다시 읽어보면 아니에요. 그게. 여기에 이제 이런 성희롱 자꾸 나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다고 하니 인생살이가 고달프다. 예, 이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뒤이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중국에서 이 칼럼의 필자께서 남자 셋 여자 셋 이렇게 노래방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그 기사에 나오는 걸 인용하자면 노래를 부르며 서로 얼굴과 몸을 좀 댔다 뗐다 하는 정도로 놀았답니다. 박치기? 헤드락?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남자 셋 여자 셋 중에 이렇게 남녀로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한 커플밖에 없는 거죠. 커플은 처음 본 사람들인데 처음 본 사람들인데 이게 막 박치기를 하고 막 테이크다운과 파운딩을 주고받으며 그러니까 얼굴과 몸을 좀 댔다 뗐다 하는 정도 이렇게 점잖게 네. 이렇게 놀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궁금한 게 이 글을 쓰신 정인갑 선생님께서는 정인갑 선생님의 부인께서는 남편이 저러고 노는 것을 아시는지 근데 어쨌든 궁금합니다. 예, 놀고 난 다음 날 오히려 여자 쪽에서 이게 전화를 해가지고 실례했다고 했는데 이 정인갑 선생님께서는 대인배세요. 술김에 재밌게 놀고 그게 무슨 실례냐 하면서 쿨하게 넘어가셨다는 사례를 드십니다. 미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친구가 이제 50대 식당 여종업원과 얼굴을 부비부비하며 반갑게 인사를 하는 일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정겨운데 이것도 한국의 드센 여자들에게는 성추행이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드세다는 표현은 안 하는데 한국에서는 큰일 날 짓이지만 얼마나 정겨운가. 아, 맞아. 저도 전에 그런 얘기 누구한테 들은 것 같아요. 무슨 소개팅 자리 이런 데서 혹은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선 남성이 여성에게 뭐 성격이 드세게 생겼다. 이런 말 하는 거 진짜 병신력 돋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그게 사람이 사람한테 할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에피소드가 하이라이트라는 겁니다. 아직도 하이라이트가 많이 남아있네. 예, 많이는 아니에요. 이게 글 자체가 그다지 길지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건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뭡니까? 필자는 향수가 짙으며 늘 고향에 돌아가 살았으면 한다. 고향 생각에는 이런 에피소드도 떠오른다. 고향에서 무슨 짓을 한 거야? 씨발! 12살 때까지, 12살이에요. 그 나이에 무슨 짓을 한 거야? 12살 때까지 친구 여럿이 마을 밖에서 놀다가 할아버지가 모는 달구지를 마주치면 에워싸고 태워달라고 조르곤 했다. 이 얘기가 어디로 가려나? 할아버지는 에헴 여기 서거라 XX를 만져보고 여물었으면 태워주고 여물지 못했으면 못한다 라고 한다. 여기서 진짜 XX라고 했어요. 고추도 아니고 XX를 만져보고 여물었으면 태워주고 여물지 못했으면 못한다 라고 한다. 놈들 빅터 좀 보자. 네. 너희놈들 재력을 보자. 하여튼 만져보고 여물었으면 태워주고 여물지 못했으면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12살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5살 뭐 이런 0세에서 5세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0세에서 5세여도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그게 초벌받죠. 좀 가슴 초벌이죠. 근데 12살이면 좀 너무 큰데? 채모도 생겼고. 네. 우리는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앞다투어 그것을 내민다. 할아버지는 하나씩 만져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에쿠 여물었구나. 올라타거라. 이놈은 덜 여물었는데 태워주지 말까? 이게요. 아니 잠깐만 막지 마세요. 알았어. 만질 때 그것이 벌떡 살아나면 기뻐하며 좀 더 주무른다. 이놈은 장하구나. 장가를 일찍 가야겠네. 이게 뭐야? 맨 뒤에 앉아 친구들을 돌봐라. 이 씨발. 어떤 때는 여자아이가 섞이는 수도 있다. 할아버지는 뽀뽀하며 요것이 참 곱구나. 예쁘구나. 라고 말하며 올려 앉힌다. XX 얘기는 없네요. 우리는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마을 안으로 들어간다.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로맨틱한 생활의 진풍경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젠 다 글렀다. 요즘 세상에 이거 다 성추행 아닌가. 약 20년 전까지 미국에서 이런 행위를 성추행이라며 금지시킨다더니 이젠 이 바람이 한국까지 불어와고 곧 중국으로 불어갈 조짐이다. 그러니까 네. 미국의 못된 습속이
오랑캐. 우리와 그 천조국에 이렇게 불어갈 조짐이죠. 이럴 땐 오랑캐야. 예, 어린아이에게 고추 좀 보자던 어른들은 저 어릴 때도 있었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네네. 근데 이렇게 큰 아이들을 네. 남녀 가리지 않고 성기에 집착하는 노친네에게는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2차 성징이 시작된 나이에. 이런 행위가 성추행이 아닌 세상은 소외성애자 변태들에게 얼마나 천국 같은 세상이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성범죄의 천국은 로맨틱은 몰라도 드라마틱하긴 할 것 같습니다. 하드보일드. 그 드라마는 매우. 네. 예. 그리고 그 소돔과 할아버지. 그리고 마지막 에피소드는 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조선일보가 사랑하는 북한입니다. 아, 북한. 네. 그것도 85년 북한. 쌍팔년도 아니에요. 쌍팔년 3년 전. 네. 단기로 88에 4288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하여튼 서기 쌍팔년 3년 전. 북한 그 어느 놀이공원에서 남녀 한 무리가 유치찬란하게 노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군인이 처녀의 허리를 슬쩍 끌어안고 처녀는 와 벌써부터 이래요. 좀 이따가요. 라며 살며시 군인의 팔을 밀어버리지만 반감이 없는 표정이다. 지금 서울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가는 올 때 갈 데 없는 성추행이다. 그때 평양에서 목격한 장면은 실로 이성 간의 화기애애한 화목의 장면이었다. 10여 년 전쯤 한국도 이랬으리라 믿는다. 그러니까 85년도 북한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결론이 그리로 가네요. 근데 10년 전이면. 그리고. 이거 찬양 고무 아니에요? 찬양 고무인데다가, 그리고 이게 또 되게 신기한 게, 네. 군인 3명과 처녀 3명이래거든요. 남자는 군인인데 여자는 그냥 처녀야. 그렇죠. 군인 3명과 처녀 3명이라는 단어를 썼다. 네. 하여튼. 근데 한국에서도 남녀들은 뭐 이런 식으로 놉니다. 지금도. 더 이렇게 진하게 노는 것도 어디 가면 목격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 글 쓴 당신을 싫어할 뿐이야. 그런데 네. 그냥 아니 뭐 그냥 그분들이 물러날 수도 있고 그냥 둘이 좋아하는 사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런 젊은 남녀가 랜덤의 젊은 남녀가 그렇게 노는 걸 봤기 때문에 아무하고나 저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면 거기서부터 성범죄 아닙니까? 아, 이게 웃으면서 말할 게 아니고 정말 그 탐구가 맞는데 예. 거기서부터 성범죄인데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걸 보니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곧 성범죄인데 예. 그거는 그런 사람한테는 우리 어른들이 맨날 하는 얘기죠. 액션 영화도 보여주면 안 되고 GTA도 하게 하면 안 돼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예, 근데 그렇죠. 이 글 쓴 사람이 그 사람이네요. 네. 어쨌든 뭐 글의 마무리는 요즘 여자들은 걸핏하면 성추행, 성희롱 운운하는 바람에 세상살이 삭막해졌다면서 꼭 이런 식으로 여권 신장을 변질시켜야 하냐며 물어보면서 글을 마칩니다. 이 말도 웃기죠. 성범죄를 여권 신장 문제하고 연관짓는 것도 일단 웃기고 네. 그리고 여권 신장이 변질되는 것은 또 무슨 소리예요. 여권 신장이 변질되는 건 무슨 소리야. 이거 문장 자체가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럼을 보고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뭡니까? 이전에도 몇 번 언급했던 마이클만 감독의 콜레트럴입니다. 콜레트럴은 또 왜요? 왜냐면, 이게 콜레트럴 맞아 지금? 왜냐면 인간 본연의 고독에 대한 성찰이거든요. 그 영화가. 그러니까 이 영화를 저는 진짜 무척 감명 깊게 봤어요. 진짜. 더 얘기해봐요. 그래가지고 설득받으려면 멀었어. 그러니까 주인공 맥스, 제이미 폭스죠. 제이미 폭스. 예, 택시 기사인데 하는 일이 그 운전밖에 없기 때문에 택시 운전은 그 맥스한테 인생 그 자체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그러니까 그의 인생은 뭐냐면 누군가를 랜덤으로 만나가지고 함께 길을 가고. 근데 가면서 뭐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리고 목적지에 내려준 다음에 다시는 보지 않나요. 헤어지면서. 그러니까 맥스가 운전하는 택시가 익명화되고 단편화된 도시의 그 삶에서의 그 인간관계를 보여주는 그렇죠.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택시기사가 왜 불친절한가 혹은 어떤 손님들이 왜 불친절한가를 설명해주죠. 그리고 또 다른 주인공은 빈센트, 탐 크루즈죠. 네. 그러니까 빈센트는 사람 킬러인데 죽이고 다니는 사람. 예. 그런데 이 사람도 익명화되고 단편화된 도시적 삶의 인간관계를 보여주는데 이 사람의 인간관계는 만나자마자 죽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그 뒤틀린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꼬이면서 인생이 막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그런 얘기인데. 근데 그게 대체 이 칼럼하고. 그러니까 살다 보면은 만나자마자 죽이거나 뭐 내려주거나 하는 이상의 관계를 만들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이상의 일이 생기면 주인공들은 당혹감을 느끼고 거기에 저항을 하게 돼요. 이 분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 쓰신 분이 이런 그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흔한 계저씨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받으면 마치 짠 듯이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뭐요? 이런 게 다 성희롱이면 여직원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란 얘기냐.
저 사람들이 여직원하고 상종하는 방식은. 그러니까 이런 게 계절씨들 표준 반응인데. 사람을 만나자마자 일단 희롱부터 하고 보는 거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성희롱이나 성추행이 아닌 방법으로 이성하고 상호작용하는 법을 애초에 모르고 배운 적도 없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이 비단 이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이거 길게 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너무 쓸모없는. 이게 계속 얘기해봐요. 예. 어쨌든 나불나불. 그러니까 개인의 문제는 아니고 네. 지난번 그 인도 한타님 나왔을 때 항인창 편에서 잠깐 언급했던 그 건룡제가 영국 사절에게 썼다는 편지 내용이 이거거든요. 천조의 물산은 풍요하여 없는 것이 없으니 본대오 외국 오랑캐의 화물을 빌어 유물을 통할 것도 없노라. 다만 차, 도자기, 비단 같은 천조의 산물이 서양 각국과 너희 나라의 필수 물산이라 하여 은혜를 베풀어 동정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으니 너희 오랑캐의 물건을 수입할 필요가 없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만약에 요즘에 쓴다면 안녕하십니까. 청나라 외교부입니다. 금년 조공무역의 경우 귀국을 포함하여 많은 국가들이 지원해 주셔서 제한된 국가를 선발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뭐야? 선발하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청나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썼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저 시대 건륭제 때는 청나라가 뭐 영국 정도의 고자세를 취하는 건 당연한 거죠. 오늘 길게 써도 된다고 했더니 진짜 세상을 몇 바퀴를 도는 쓸데없는 소리를. 근데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서양 세력은 이제 내리막길에 접어든 청나라를 압도하게 되죠. 그런데도 청나라는 고자세를 유지해요. 왜냐하면 외교적 우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청나라가 영국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고자세를 취하지 않는 방법을 몰라요. 중국은 그 시대 중국은.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미 굳어버린 중원 중심 고자세를 고치기 위해서 중국은 200년에 달하는 기나긴 파멸적 역사를 소모합니다. 이렇게 그 소통의 방식을 따라잡지 못하는 오래된 존재들은 모르긴 몰라도 참 슬프죠. 이제는 이제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조차 없어져 버린 완전히 뒤떨어져 버렸다는 어떤 그 표식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이 먹고 돈과 권력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그 도태돼가지고 그냥 없어져 버리면 모르겠는데, 돈과 권력이 남아있으면 새로운 세대에게 자신의 소통법을 강요하면서 최악의 민폐 캐릭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 글 쓴 본인도 힘들고 외로울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본인의 외로움과 힘듦을 쥐어짜서 나온 글이 그거겠죠. 네. 그렇지 않고서야 반공 보수 언론 조선일보에 칼럼씩이나 쓴다는 양반이 북한을 찬양 고무할 수 있겠느냐? 그냥 북한도 아니죠. 85년 북한. 정말 그 85년 북한만큼 후진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딱 30년 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30년 전 북한을 그리워하는 분의 기사를 보면 그죠. 처음에는 어처구니가 없고 화가 나다가 나중에는 동정심이 생긴 거예요. 그 최초에 우리가 느끼는 이질감은 대체 저 개저씨들은 왜 자유연애와 일방적인 성추행을 동일시할까? 라는 데서 출발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용이 설명해준 고자세를 못 고친 청나라의 예는 멀었지만 매우 적당하네요. 이게 근데 안타까운 건 결론만 놓고 얘기하면 대한민국 여성은 안타깝지만 지금 시대는 이 성별이 정치 세력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대한민국 여성은 영국이나 포르투갈이나 일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에게 200년짜리 힘든 시간을 주고 수탈을 하고 아편을 쳐먹이고 이러지도 않을 거예요. 문제는 뭐냐? 제 생각엔 충분하게 벌받을 방법이 없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얘기 쓰신 분도 정보 인갑씨? 예. 인갑씨께서 미국 얘기 하셨는데 미국 20년 전에 미국이 그렇다고 한탄하였는데 우리가 그 모양이구나 뭐 이런. 사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계층이 법이 발전하고 법의 철학이 예전보다 많이 진보하면서 겪게 되는 디스어드밴티지가 있단 말이에요.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할 이득을 내놓는 과정에서 점점 쓰레기들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자신이 쓰레기라는 게 드러나는 거죠. 네. 일단 멕시코인과 흑인을 무조건 비하하고 보는 직장을 못 구한 백인 아저씨들 대한민국에도 앞으로 많이 나타나겠죠. 내가 직장을 못 가진 이유가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사람들. 특히 이제 팟캐스트 듣는 많은 청취자분들 있잖아요. 백색 테러 곧 저지른 사람들 예비들.
지금 뭐 익산에서의 황산 테러 지금 뭐 나쁘다고 욕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그거 할 거예요 아마. 자신이 누려선 안 될 이득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없나. 그거 고민하면서 늙어가는 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덜 후지다고 불평하는 것이 의외로 흔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래요. 아, 그런가?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마이클 크라이튼의 그 폭로라는 소설에 보면 등장 인물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옛날에는 인종차별이고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뽑을 때 이게 인종차별 아닐까 이런 걸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7, 80년대에 버스를 타던 미국의 노인네들이 네. 백인과 유색인종 간에 뭐 버스 탄 사람들 중에 다툼이 일어났다. 네. 그러면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혀를 끌끌 차면서 옛날에 분리된 자리에 앉았거나 분리된 차에 탈 때는 이런 싸움이 없었는데 대체 네. 저 공화당 정권 개새끼들 뭐 하는 거냐. 네. 욕을 했겠죠. 네. 네. 참 후진 세상을 그리워하는. 이분은 이분을 뭐 욕하거나 조리돌림이라고 할까요?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러기 너무 좋은 소재인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너무 세상을. 그러게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에게 되게 흔한 문화지체네요. 네. 프로야구 선수의 인권이 보장돼야 되니까 사람이 12개월 내내 운동할 수 있겠느냐.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들은 허리도 안 다쳐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수협에서 한 달 쉬게 해달라는 거 못하게 하고 너네들은 선수협 회장만 해도 부자니까 모르지 개새끼들아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의 기본급을 올려주라고 KBO나 다른 구단주들을 압박해야지 선수들 하루라도 더 혹사당하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많은 프로야구 팬들이 겪고 있는 문화지체잖아요. 네. 네. 우리도 겪고 있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 칼럼을 쓰신 분 임갑씨. 예, 임갑씨의 다른 문제를 발견한 것 같아요. 정 선생님. 정 선생님의 다른 문제를 발견한 게 뭐냐면 20년 전에 미국에서 그런 못된 풍조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훨씬 더 전이죠. 20년 전이라고 해봐야 90년대, 뭐 80년대, 90년대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미 미국은 애기 건드리면 고발당하고 난리 났었어요. 네네. 훨씬 더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초창기 때 우리나라 이민들이 가서 애기 고추 만지다가 막 고발당하고 막 이런 네네네. 사실은 훨씬 더 전에 있었지. 만약에 이분이 그걸 20년 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은 이 사고 기능에 좀 문제가 있어요. 아니다. 20년 전에 그랬다고 말하는 걸 보면 20년 전에 미국에 누구 친구 만나러 놀러 갔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나 처벌당했다는 얘기 아니면 임갑씨가 정 이사장님. 실제로 미국은 훨씬 전부터 그게 바뀌었고 20년 전은 아니에요. 잘못된 기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게 언젠데. 네. 오늘의 키워드는 희롱이라기보다는 이 문화지체에 대한 교육 받아야 될 사람들의 당당함. 그러고 보면 이 동네에서 일했으면 이분도 성범죄 피해자인 거잖아요. 아동 그것도 시절에. 그렇고 지금 공공연히 피해자죠. 그건 뭐 당연하고 피해자가 피해 입히게 돼 있고 피해를 경험해 봤으니까 주는 거지. 공공연히 저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 지금 저 칼럼이 지금 뉴스에 올라왔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범법 사유가 되지 않나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진짜 좀 고발을 당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지금 저는 판단이 되고요. 네. 근데 또 다 20년 전 얘기하니까 또 공소시효가 끝났을 거라고. 근데 또 이런 거 보면서 역시 맞아 이런 분들도 있을 거라는 게 정말 전 무섭습니다. 그럼요. 네.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그 기사를 보고 트윗에 쓴 게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뭐를 썼냐면은 모르긴 몰라도 60대 이상 세대에서 이 기사를 보면서 끄덕끄덕할 사람이 최소한 과반수 넘는다. 잘하면 70%일지도 모른다. 단지 그 사람들이 그 중에 상당수가 겉으로 드러내서 말을 안 할 뿐이다. 왜냐? 말하면 안 된다는 거 아니까. 글쎄요. 저희 부모님 60 넘었는데 12, 13살 먹은 애들 고추를 잃었다는 얘기는 그거는 지금 그랬다는 게 아니라 과거에 예전에는 그랬지라고 끄덕끄덕 하실 사람들이 꽤 많아요. 하여간 그게 현실입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섹슈얼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일단 당신이 매력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할지 이용이 정해줘야 되는데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1, 2, 3등이니까 2등이 해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저희가 광고를 듣고 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XSFM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선택. 1599
음주운전으로 매일 평균 142명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대리운전 1599-1599. 어제는 난리도 아니었어. 이번 거래는 진짜 사기였다니까. 나야 알지. 내가 좀만 더 영어를 잘했어도 이런 일 안 생겼지. 근데 어떡하냐? 무역업이 12년 차에 토익도 900을 넘는데 영어는 계속 속을 썩인다니까. 영어를 책으로만 잘해요, 내가. Hey, why don't you call Perfect 25? 뭐? Perfect 25. 뭔데 그게? Perfect 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perfect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퍼펙트25 사장님이 첫 달 이후에 저한테 항의 전화를 하셨었어요. 뭐라고요? 이미 광고가 나가고 한 3, 4주 만에 우리 회사가 받을 수 있는 회원의 숫자를 다 받았다. 진짜요? 그래서 포털과 구글에 있는 검색 광고도 다 내렸다. 그래도 회원이 줄지 않는다. 저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불행한 일이 있나? 광고를 하지 말아 보실래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때 물어봤죠. 그러면은 더 이상 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혼자 다 잡술 생각이십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직원을 채용하겠다. 라면서 다시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네. 오늘 민주평톡의 두 번째 키워드는요. 우리에겐 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없어요. 요새 진짜 피곤해요. 하여간 파워. 우리가 힘을 다 썼지. 네, 저희는 힘을 더 썼는데요. 네, 어떤 분들이 단체로 힘을 내주신 사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정치가 집 지켜준다. 에피소드 107B 편에서 그 아파트 경비원들의 고용 문제와 입주자 대표회의 뭐 이런 작은 정치에 참여를 하는 게 맞다. 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죠. 그런데 마치 그 방송을 듣기라도 한 것처럼. 듣기라도 한 양. 네.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것 같은 일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로 궁금합니다. 혹시 그 아파트에서 일이 벌어졌는데 네. 아파트에 계시는 입주민분들 중에서 저희 방송을 들으신 분이 계시는지 혹시 근데 그분은 대표회의에 안 갔을 것 같아요. 6개월이 안 돼서 그 회의 구성원 자격이 안 돼가지고 월세라서 네. 오마이뉴스의 기사가 두 번 연속으로 실립니다. 네. 한 번은 12월 30일, 또 한 번은 1월 2일, 이렇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두 건이 실리는데, 한 번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그 입주자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뭘 하고 있다라는 보도였고, 두 번째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보도였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어느 동네입니까? 그 두 개의 기사에 의하면 사건은 그 작년 11월 20일, 2014년 11월 20일에 평촌에 있는 부영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평촌 부영아파트? 예. 근데 찾아보니까 평촌에 부영아파트가 몇 개 있습니다. 네네네.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요. 평촌은 아파트 숲이잖아요.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한 가지 사항을 의결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의결한 내용이 새해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 최저임금 100% 지급하게 되는 거. 그 107B에서 제가 설명을 다 드렸죠. 네. 그러니까 경비가 올라간다. 그리고 그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현재 20명 있는 경비 인력 중에서 11명을 줄이겠다. 라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10%를 줄이는 게 아니고 반을 60%, 55%. 50%가 넘게 줄이는 거죠. 왜 그러지? 네. 그러니까 그냥 줄이는 김에 확 줄여버리자. 뭐 이런 거였겠죠. 그런데 그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주민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경비원을 그렇게 많이 줄여버리면 우리 생활에 차질이 생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분리수거 할 때 도울 사람도 없는 거고, 뭐 택배 이렇게 해주는 것도 문제가 되고, 뭐 아침 저녁 경비 쓰는 것도 문제가 되고, 월급을 10% 올려줄 테니 노동 강도를 2배 올리겠다 이거잖아요. 뭐 그런 거죠. 근데 그 관리비를 자기 그 주민들은 관리비를 더 내는 한이 있어도 줄이지 말자. 네. 그 감원을 반대한다. 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한 겁니다. 아파트 입주자들 중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이 되다가 이제 결국 주민투표에 회부가 됐어요.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거든요. 네. 주민투표에 회부를 했더니 결과가 감원하지 말자. 그러니까 줄이지 말자. 라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버렸어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감원 결정이 취소가 된 거죠. 네. 그러겠죠. 그러고 그냥 그대로 고용하고 관리비 조금 올리고 이랬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네.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제 주류인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로 이제
동대표들이 있으니까 그 대표들이 뭔지 알 수 없는 이유로 감원은 취소됐으니까 감원할 수 없죠. 주민투표를 한 상황이니까. 대신에 그 20명 중에서 계약이 만료된, 그러니까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고 만료된 사람도 있나 봅니다. 만료된 분들이 재계약을 안 하려고? 만료된 경비원 15명을 재계약을 하지 않고 교체하겠다. 교체를 하면 숫자는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감원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근데요. 관습적으로 매년 재계약하던 그 경비원들은 그 아파트에 이미 몇 년째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렇죠. 주민들은 그 사람들을 그대로 일하게 하라는 의미로 감원하지 말라고 의결을 한 건데 그래 그럼 숫자는 안 줄일 테니까 교체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자존심 왜 그러지? 진짜를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뭐 감정이 약간 섞인 것 같기도 하고.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나를 어떻게든 우습게 보려고 그러네? 이런 생각이. 아마 저런 경우도 가능하죠. 경비원들하고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수도 대표단이. 있고. 무슨 문제지? 뭐지? 너희들은 어차피 잘려야 돼.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죠. 그 주민들이 그럼 도대체 그 교체하는 이유가 뭐냐? 매년 그대로 계약 연장을 했었는데. 그랬더니 뭐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직원의 4분의 3이? 예. 근데 주민들은 그들의 근무 태도가 결코 불량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일을 잘했다. 안타깝지만 주민들은 알 수밖에 없죠, 그걸. 같이 평소에 살아가니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숫자를 줄이는 걸 주민들이 반대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을 잘하니까 그런 거죠. 그것도 있죠.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주민들하고 사이가 안 좋았으면은 감원하는 걸 왜 막겠습니까, 주민들이? 예. 그래가지고 그 주민들은 이제 그 감원이 아니라 교체도 막기 위해서 이번 아예 이제 비대위를 결성을 하죠. 그 경비원의 그 해고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비대위에서 주민 그 입주자 대표 회의를 개최하자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네. 근데 회의를 개최를 여러 번을 했는데 네. 그 대표단들이 참석을 안 한 거예요. 무단으로 그냥 안 와버린 거예요. 아, 생각 자기들의 힘을 믿었군요. 그렇죠. 네. 네. 나중에 이제 결국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그 경비원 15명에 대한 계약은 그 계약을 끊겠다. 교체하겠다라는 걸 철회하고 그 계약 연장하기로 합의를 하긴 합니다. 그 15명의 경비원들은 겨우겨우 이제 해고될 위기에서 벗어난 거죠. 네. 그래서 2015년에 여전히 근무하기로 되었는데 네, 2개의 강을 건넜네요. 예. 아직 얘기가 안 끝났나 보네요. 주민들은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어요. 관리 규약에 따라 이 입주자 대표들 그 대표들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킵니다. 아, 그게 주민들 그 비대위 선에서 네. 해낼 수 있는 일이었나 보군요. 그게 그 관리 규약에 네. 입주자 대표회의가 소집됐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무단으로 불참을 했죠. 네. 3번 이상 무단으로 불참을 하게 되면은 주민들 10분의 1의 서명을 받아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해임 건의안이 제출되면은 이게 안양시청하고 선관위에 제출됩니다. 진짜요? 예, 그럼 선관위에서 그 담당자들, 그 해임 건의안이 제출된 장본인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한테 소명 기회를 주고, 자기 얘기도 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30일 이내에 이 주민투표에 이 건을 회부하게 돼 있어요. 아, 선거 관리해주러 와야 되는군요. 그렇죠. 선관위가 주동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규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네. 사람이 그렇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 주민들은 순조롭게 그들이 해임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몇 가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확실한 것은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뭔가 일방적으로 일을 했다라는 건 보이죠. 네. 주민들이 거기에 제동을 걸었는데 네. 제동을 거는 과정에서 이제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감정적인 대립까지 발생한 거로 보입니다. 근데 결국 그 마무리는 주민들의 승리하는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긴 하는데 네. 사실 그림 전체가 그렇게 아름답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좀 왜냐, 그러네요. 좀 동대표들도 같은 입주자들이거든요. 바로 옆집, 아랫집, 윗집, 건너편 동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하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골이 생겨버리면은 네. 평화롭진 않죠. 동네가. 아, 예. 어떤 사람은 이사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예. 일단 그 사람들은 동대표를 못하게 되는 판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뭐 마을에서 쫓겨나거나 추방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살아야죠. 그건 사유재산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 충돌이 나면 그 뒤처리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사건을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 문제의 출발점이 어디냐라는 거죠. 이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감원을 결정할 때부터 네. 이게 분명히 사람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입주자들 입장에선 동대표들이나 입주자들 입장에선 뭐 경비원을 몇 명 줄이건 몇 명 교체하건 별 큰 문제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얼굴 보는 사람이 바뀌는 것뿐이에요. 내가 쫓겨나는 게 아니니까. 예, 나한테 아무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그 잘리는 당사자한테는 치명적인 위험이 닥치는 거죠. 네. 그거 혼자도 아니죠. 그 사람들의 가족들은 또 어떡하냐는 거죠. 박봉으로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족들. 그러니까 이런 일을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일을 들이민 거예요. 처음에 감원 결정부터
주민들의 의사도 제대로 안 물어본 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예. 의사를 물어봤으면 압도적으로 감원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초의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어떻게 통과가 됐냐는 겁니다. 전 이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또 번복됐지 않습니까? 이제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네. 번복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그 입주자 대표들이 어떤 입장이 되겠는가? 그 경비원들한테. 경비원들이 보기에 저 입주자 대표들은 나를 자르려고 했던 악마들이고 네. 나를 지켜준 주민들은 천사들이고 이거 어렵네요. 이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렵네요. 그래서 그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고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림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얻은 성과는 뭐냐면은 어쨌든 간에 동대표 뭐 대표단들이 이제 해임이 의결이 되면은 그만두게 되겠죠. 그럼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새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최소한 거기에 새로 자격을 얻게 된 대표들은 기존의 대표들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더 신경을 쓰겠죠. 그러겠죠. 그렇죠. 왜냐? 자기들이 먼저 있던 대표를 해임시켜버렸으니까. 주민들의 힘으로 그게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 전 사람들은 주민들 그런데 관심도 없어. 뭐 비대위 결성도 아무도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주민들이 우르르 나와가지고 압도적으로 투표를 하고 막 자신들을 해임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아직 해임됐다는 보도까지는 안 나왔지만 아마도 해임될 것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이제 새로 구성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전보다는 훨씬 더 주민들의 의견을 신경을 쓴다. 이렇게 되면 아주 작은 민주주의의 발전은 온 거죠. 네. 이렇게 작은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수많은 부작용들이 있고 수많은 신경전들이 있고 감정 충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좀 억울하긴 하지만 뭐 비슷하게 얘기하면 그거죠. 지금 담배값을 유권자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의회에 통과시켜서 인상시켜버린 정부. 이 정권이 만약에 교체가 된다면 이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다른 문제로라도 교체가 되고 다른 정권이 들어온다면 최소한 그 정권들은 유권자들의 의견에 더 신경을 쓰게 될 거라는 겁니다. 네. 이게 표현이 약간 좀 이상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사회 전체가 우리의 의견, 그 유권자들의 의견을 신경 쓰지 않은 권력을 표현은 이상했어요. 예, 신경 쓰지 않는 권력을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의사표시를 해서 그 권력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그 다음 정권은 조금 더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먼저 뭐 이걸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정권만 바꾸면 사회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우린 벌써 10년 동안 해봤잖아요. 그렇죠. 사회가 먼저 바뀌고 그 결과로 정권이 바뀌어야 사회가 진보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가 하고 싶었습니다. 대신 뭔가 기분은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얘기한 사건이 그대로 발생한 거거든요. 그 연락이 오지 않을까. 아니 무슨 연락을 기대하고 계신. 경기 남부를 대표하는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말씀하셨습니다. 안양 평촌 조용 아파트. 전 안양 평촌은 제 관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왕만. 그래도 뭐 5km 내외의 권역이잖아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 그러게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체 평촌의 어느 부영 아파트인지 모르겠지만 듣고 계신 주민분이 계시다면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우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림이 그다지 예쁘지 않다고 무등님이 말씀해 주신 건 정말 그림이 안 예쁘다고 생각해서 저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과정은 그림이 예쁠 방법이 없다는 걸 강조하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맞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예쁠 수가 없어요. 그러게요. 그러니 5천만 국민의 행복과 안녕을 다 책임져야 되는 정당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게 얼마나 원수겠습니까? 왼수겠습니까? 왼수죠, 왼수.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좀 정직한 연예부 기자들이 아이돌 그룹에 대해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소녀시대. 10대, 20대에 젊고 아름다우며 못 갖춘 것이 없는 사람 9명이 모여 있다면 날. 사이가 늘 좋으면 미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이가 맨날 좋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한 2-3명도 아니고. 그리고 이 미쳤다는 단어는 다시 말하면 군국주의 혹은 전체주의입니다. 그렇죠. 파시즘이고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어딘가에 적을 두고 대적관을 늘 공부하고 이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원더걸스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고. 매우 자유롭고 민주적일 리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매우 자유롭고 민주적이라면 서로 개파가 갈리고 존나 싸울 거라는 겁니다. 패달라서 밤마다 싸우고 막 그러겠죠. 그게 이게 단 하나 그냥
경비 직원분들을 고용을 유지해주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나쁜 그림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 빼고는 되게 좋은 사람들임에도 막 잘라야 되고 서로 잠깐 얼굴 붉힐 수도 있고. 그럼요. 멱살잡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저 사람이 막 갖다 내버린 의자나 가구 같은 거에 스티커 붙여놨는데 막 누가 일부러 띄고 막. 그럴지도 모르죠. 저때 봐라! 이러면서. 진짜 구차한 짓이 막 벌어집니다. 네. 그럴지도 모르죠. 근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민주주의를 발동시켰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저 정도 갈등이 있다. 예.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한 것도 감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걸 경험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 일이다. 그럼요. 예. 우리나라가 체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체제가 바뀌는 걸 아마 지금의 집권여당은 꿈꾸고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체제로요? 북한의 85년 스타일. 그렇죠. 30년 전 리트로. 예. 네. 군인들과 처녀들이 아름답게 논의는. 예. 그렇죠. 미국의 더러운 문화가 수입되기 전. 오랑캐들의 문화가. 성추행, 성희롱 이런 게 없던 시절. 처녀의 반대말은 군인. 네. 그러게. 이분들한테는 성희롱과 성추행이 없던 시절이었네. 이게 이제 만약에 조선일보가 어디 원리주의자들이 집권하고 있는 어떤 나라의 1등 보수신문이었다. 그랬으면 명예살인에 대한 해석법이 그렇죠. 너무 완화됐다. 옛날에는 아무나 살인해도 로맨틱했는데 명예살인이라는 굴레로 모두가 살기 힘들어졌다. 이런 팍팍해진다. 이런. 그렇죠. 몇 명만 살인당하면 되는 일인데 모두가 힘들어졌다. 라는 말 하고 싶겠죠. 30년 전에 옆 나라에서는 아무나 막 죽였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 네.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마지막 민주평독을 다시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자긴 삼겹살밖에 몰라? 내가 잔소리하면 내일은 목살 사올 거지? 에이, 아니야. 노건! 간장게장! 아니, 애 어린이집 배정받은 날이면 충분히 특별한 거 아니야? 뭐 맛있는 거 없어? 오케이.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알려드리는 대리운전 이용 상식. 대리운전 쓰실 때마다 현금 결제와 영수증 처리 불편하셨죠? 1599, 1599 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별도의 지불 없이 이용하고 월 단위 후불. 세금 계산서 발행과 경비 처리 참 쉬워지겠죠?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1599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바른 선택, 빠른 선택. 1599. 두 분이 귤을 드시는 가운데 오늘 민주평톡의 마지막 그냥 할게요. 드세요. 귤 드세요. 좋네요. 귤 맛있네요. 네. 그래도 이 귤 먹는 소리가 그나마 저 피크닉 빠는 소리보다는 덜 들어가요. 진짜요? 후루룩 후루룩. 요즘 말로 하면 호로록 호로록. 민주평톡의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투 채널입니다. CH. 세 번째 키워드. 효과가 가장 좋은 내도익 박멸법. 투 채널 이야기는 뭐 잠시 후에 나오고요. 2014년 12월 한 셋째 주쯤에 여기저기 언론사들에서 보도가 됐었습니다. 저는 좀 이상하게 느껴진 게 물론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이야기도 매우 중요한데 민족 구분 되게 좋아하는 걸로 따지면은 일본 못지않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1교포 분들의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또 은근히 관심이 없어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네. 제1교포들을 상대로 하는 언론들이 정말 많이 다뤘었고 그리고 국내 언론들은 아주 찔끔 다뤘던 이야기입니다. 제트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잠시 후에 이야기할 투 채널에서 처음 생겨났던 넷 우익의 결정판입니다. 네. 대한민국 넷 우익의 결정판은 현재까지는 일배죠. 네. 그냥 저 나라 일배쯤 됩니다. 저 나라 일배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인종차별도 오질나게 합니다. 제트크. 왜 그러냐? 이 제트크라는 이름이 곧 인종차별을 담고 있습니다. 제1교포의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입니다. 물론 교포란 말도 없죠. 제1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시민 모임입니다. 일본에서는 그 한국계를 자이니치라고 부르죠. 제1. 이게 좀 비교적 낮춘 말입니다.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이 차별적 증오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1교포분들의 인권을 별로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대한민국 언론에서는
김태희 씨가 가서 이제 고초를 겪은 일이 있습니다. 김태희 씨 일본 방문 때, 일본에 프로모션 가셨을 때 상당히 많은 넷 우익쟁이들이 나타나가지고 차별 발언 보통 심하게 한 것도 아닙니다. 거의 전쟁 치르는 군인들 앞에 하는 말처럼 시겁할 만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차별적 증오 표현을 헤이트 스피치, 이거 그냥 일본 말로도 이렇게 대명사처럼 굳었습니다. 이 헤이트 스피치, 요거를 일본 법원에서 인종차별로 인정을 하고, 제트크 측에 총액 약 1226만엔,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1억 1200만 원 정도 잡힙니다.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네. 이 정도의 배상 및 거리 선전 활동 금지를 명령한 2014년 7월에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12월 9일 날 최고재판소 제3소법정 재판장은 야마사키 도시미스의 결정으로 제트크 측의 상고가 기각이 됐습니다. 즉 확정입니다. 네. 이 헤이트 스피치를 인종차별 철폐 조약이 금지하는 인종차별로 인정을 한 판례가 남은 겁니다. 고액 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 이런 헤이트 스피치 혹은 제일 특히 한국인, 조선인 등에 대한 차별적 활동에 대한 제동이 앞으로는 걸릴 수도 있을 상황이 마련이 된 거예요. 작년 12월에. 판례로 작동하겠죠. 그렇습니다. 판결이 한번 났으니까. 배경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제특회 회원들이 2009년에 12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 한 넉 달간 교토에 있는 조선 초급학교 주변에서 조선인을 일본에서 쫓아내라 등등의 연설을 맨날 하고 확성기를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법인인 교토 조선학원에서 손해배상 청구하고 거리 선전활동 금지를 요구하고 이런 제소를 합니다. 네. 이제 3년 4년 지나서 교토지방법원에서는 이게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의 효과적인 보호와 구제 조치가 될 만한 금액이어야 한다 라면서 명예훼손 소송으로는 흔치 않은 고액 배상을 명령한 겁니다. 그렇군요. 오사카 고등법원에서도 이런 1심 판결을 지지했겠지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따르면 제특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대한민국에서 흔히 예상할 수 있는 이런 개들이 나오면서 그렇죠. 법적인 분쟁을 벌였습니다. 그동안. 나의 증오할 권리를 존중해줘. 이런 거. 일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제특회 회장은 얼굴을 내밀고 다닙니다. 야기 야스히로라는 사람입니다. 최고재판소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는 유의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리저리 해서 일단 수많은 제일교포들을 비롯해서 일본의 털을 잡은 지 오래된 일본 내 소수민족 국민들에게는 긍정적인 동요가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교토조선학원의 이사를 비롯한 대표분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환영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렇죠. 예. 도쿄도지사인 마스조에 요이치가 작년 여름 정도에 아베 신조 총리하고 면담을 하면서 헤이트 스피치라는 것은 이 인권에 대한 도전이다. 올림픽이 있죠. 2020년에 동경에. 2020년 올림픽을 앞둔 도쿄에서 이런 행위가 버젓이 통한다는 건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라면서 법적으로 규제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맞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이건. 네. 도쿄 도에서도 이런 자료를 발행하고 그랬는데 도청 주변에서 2014년 여름부터 도청 주변에서 한국 편향적이다 정책이 왜? 일본인 다 죽는다. 도쿄 도청에서. 네. 이런 거리 선전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유 답답하다 여기도. 그러니까 거의 제특회가 처음 생기고 한 3년 정도 폭언만 했겠습니까? 일부 테러도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다 그렇죠. 했겠죠. 예. 이게 이제 지금 판결이 났는데 그동안 좀 방치돼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폭력이 생기면 그 정도 법안으로 이제 파출소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줬겠죠. 그렇죠. 일반 폭행으로 다루고 이제 그랬겠죠. 이걸 이제 국제적으로 막아서고 있는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을 했다라는 데서 이의가 있는 정도입니다. 하여간 지금까지의 얘기는 나쁘지 않은 엔딩입니다. 그렇죠. 그나마 일본이니까 그게 헤이트 스피치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결론을 딱 내려준 거죠. 네. 채널 넘어가기 전에 제특회에 대해서 잠깐만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2014년 1월에 TV조선의 보도를 일부 발췌합니다. 대표적인 극우성의 극단주의 단체고 거의 매일이라고 표현해요. TV 북조선에 따르면 거의 매일 일본 곳곳에서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서 혐한 시위와 집회를 벌이고 있고 2년 전에 김태희 씨 독도 발언 문제 삼아서 대대적인 퇴출운동을 벌여서 해당 화장품 광고를 중단시킨 쾌거를 거둔 적이 있다. 쟤들 입장에서는. 숫자가 많은가 보네. 예. 이런 조직적인 활동이 가능한 이유는 일본 전국에 33개 지부 15,000명에 이르는 회원들이 있다. 2007년 1월에 그냥 온라인의 유저 100여 명 정도가 모여서 결정을 했는데 7년 만에 100배 이상으로 커진 거죠. 그렇다면. 자발적인 후원금만 한 해 1,000만 엔. 1억 원. 어김없습니다. 예.
재특회가 인터넷 익명 커뮤니티 2채널에서 출발을 했다라는 건 아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고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넷 우익들이 집결했기 때문에라고 TV조선은 분석합니다만은 저도 뭐 일변 동의합니다. 회원들이 일단 SNS 활동에도 매우 능하고 영상 촬영 이런 것도 잘하고 선전물 만드는 것도 잘하고 온라인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다. 컴퓨터 잘 만지고 뽀샵 잘한다 뭐 이런 얘기네요. 혐한 시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헤이트 스피치가 막 들어간 내용을 잘 편집해서 인터넷에 올리고 퍼나르고 하는 걸 매우 잘한다. 그러면 회원 결집의 매개체가 되겠죠. 그렇죠. 이것들이. 그리고 여기에 동조하는 회원들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 평범한 젊은 층이고 일본 주류계층에서 소외가 돼서 사회에 대한 일종의 불만을 혐한 의식으로 표출하는 것이다라고 TV조선은 분석하더군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극도로 싫어하는 돌발적 행동들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주류 사회에서 내던져졌다 뭐 이런 거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흔히 하는 표현으로 뭐 루저들이다 뭐 이런 뜻이네요. 뭐 우리가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자신이 직장을 잃은 백인 혹은 더 이상 성추행을 할 수 없게 된 인갑씨 12살에 XX를 여물었나 확인할 수 없게 된 아저씨. 이제는 고추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교통수단을 공짜로 이용할 수 없게 된 울분. 네. 나머지 이야기. 많은 청취자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발을 안 들여보신 분들이 별로 없을 테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길고 긴 설명을 간단히 자르고 2채널은 기본적으로 정치 성향이라는 것이 없고 DC 인사이트처럼 그냥 잉여력 발산되는 평화로운 곳이다라는 기본적인 소개도 이렇게 자르고요. 제가 전달해드리고 싶은 말씀만 간단히 전하겠습니다. 하여간 일본의 DC 인사이드라고 보면 가장 쉽습니다. 설명이.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는 2채널의 사용자 중에 어떤 남성이 2000년도에 고속버스를 납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2채널 회원인 건 어떻게 하느냐. 2채널에다가 이 범행 사실을 미리 예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범죄 예고. 이 사람은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으로 고생을 하던 17세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요? 2채널의 버스 납치 계획을 자세히 밝히고 실제로 저지릅니다. 사고가 조용히 수습된 건 아니어서 한 명이 살해당했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었습니다. 무기를 썼나요, 실제로? 네. 부엌칼을 들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이 사이트에 대한 비판과 마녀사냥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때 2채널 사이트를 만든 니시무라 히로유키라는 인물이 김유식 씨 같은. 그렇죠. 우리 비교하자면. 유식 대장과 술도 한잔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아, 진짜요? 네. 이때 모 TV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을 거짓이라고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은 커뮤니티 게시판 이용 같은 거 하기 힘들다.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있는 사람은 힘들다라는 얘기잖아요. 니시무라 히로유키는 결과적으로는 일본 넷 우익의 중요한 진지 중에 한 곳에 털을 만들어준 사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커뮤니티 사이트의 관리 철학에 있어서는 자신의 견해를 전혀 투입하지 않고 방임했다는 점에서 우익화의 원인을 이 개발자에서 찾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람의 견해에 XSFM 사장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XSFM에는 커뮤니티 형성의 역할을 하게 될 게시판은 없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채널은 있다 이거죠. 근데 그렇지만 커뮤니티 형성은 불필요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얘기도 지금 제가 한 얘기만 해도 2년간 해오고 싶었는데 미루고 있다 얘기를 드리는 건데 이 재특회권 보면서 요새 돌아다니는 짤방 중에 배우이자 래퍼인 윌 스미스 선생의 인터뷰가 있죠. 나 어릴 때 존나 병신이었는데 페북도 없었다고. 그때는 인터넷이 없어서 난 혼자 병신이었다. 지금 같았으면 알려진 병신. 네. 이게 참 정치적인 얘기가 아닌 것 같이 들리지만 우리의 두 번째 이야기, 아파트 이야기를 붙여놓고 생각해보면 나 한 사람이 정치가예요. 어떻게 안 그렇습니까? 제 말이 그 얘기라니까요. 뭐요? 모두가 정치인입니다. 네, 근데요. 아하! 그래서 모두가 청년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고로 자신의 출마 여부도 알 수 없다. 그렇죠. 예. 네. 모두가 출마하면 경쟁률이 무지하게 높겠네요. 모두가 나에게 투표하겠죠. 모두가 한 표씩. 그럼 두 표가 대통령이야? 그 캐리비안의 해적이 나오잖아요. 해적 왕을 뽑아야 되는데 모두가 자신에게 투표하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뽑힌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면 모두가 캐스팅 보트가 있는 거네. 그죠. 한 명만 나를 안 찍고 누군가를 찍어주면 그 사람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잭스페로우가 2표로 왕이 되죠. 네. 그 사람. 결국 한 표가 곧 정치다. 맞아요. 네. 근데 그 한 표는 자연인인 나, 살아 움직이는 나한테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익명의 커뮤니티에 글 쓸 수 있는 권한과는 매우 차별돼요. 그렇죠. 무게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죠. 이 얘기 할까? 근데 익명의 커뮤니티에 글 쓸 수 있는 권한의 무게가 가볍다고 해서 그 해석을 잘못하다가 참여정부가 인터넷 실명제라는 걸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뭐 이 새끼 실명제 찬성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질까 봐 저는 걱정이에요. 근데 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넷상에는 익명성이 보장이 돼야죠. 안 그러면은 멋있는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나오며 우리가 내일 이야기할 리차드 스톨만의 정신에 입각한 창작물들은 어떻게 나오며 다만 평론하고 평가하고 정치하고 하는 일들은 자연인으로서의 내 명예가 걸려있지 않는 이상 우스울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뮤니티가 안 만들겠다라는 말에 저는 이제 반반입니다.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지는 다 이해를 했고, 근데 저는 그래도 커뮤니티가 주는 장점이 조금은 있지 않겠는가. 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있죠. 예. 장점도 있죠. 예. 그래서 그 얘기도 드려야죠. 근데 저희는 그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예. 그 가능한 장점을 버리고 커뮤니티를 안 만들겠다. 이건 뭐 선택권이니까. 네. 제 생각에 우리한테 어울리는 건 커뮤니티보다는 오히려 위키 아닌가요? 그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진짜 만들까? 아니, 그게 아니고, 만드는 게 아니고. 네. 예. 저는, 이거 분명히 얘기할게. 예. 방송이 끝나가니까. 저희는요, 절대로 위키백과나 리그베다 위키에 나오는 저희 방송과 관련된 내용을 건드리지 않아요. 그건 청취자분들 중에 누군가 해주시는 거예요. 네. 얘기 뭐냐? 다른 건 우리가 배우는 게 있으면 가끔 추가하기도 해요. 네. 예. 안 그러기도 해요. 네. 이거야말로 익명성이 주는 매우 좋은 결과잖아요. 저는 그 고백을 해야 되는 게. 뭐요? NIK 미러에. 네. 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요만한 단어만 넣어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청탁. 반성. 반성. 약간 억울한데? 왜 억울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다니까. 아니, 성전. 아니, 나는 진짜 그걸 실제로 청탁을 한 게 아니고, 드립을 치다가 드립으로 나왔는데. 근데 누가 하잖아요. 이거 실제로 해버린 거예요, 이걸. 안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이게 모른 척하고 있을 걸 그랬다. 이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위키는 지식의 성전인데 거기다 대고 청탁을 하시다니. 이게 팟캐스트 하면서 느낀 건데. 네. 이거 하고 싶다 이런 얘기는 진짜 함부로 하면 안 돼. 맞아요. 진짜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고. 아프다는 얘기 하지 말고. 네, 맞아요. 뭐 먹고 싶다는 얘기 하지 말고. 먹고 싶다는 얘기, 뭐 필요하다는 얘기 지금 하면 안 돼. 맞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좋은데 어떤 근거로 어떤 방식으로 모여야 하는가도 매우 중요하다. 그렇죠. 라는 걸 이야기한 오늘의 민주평통이었습니다. 85년 북한이 그리운 사람들의 모임. 근데 왜 하필이면 85년이야? 그때 가봤나 보죠. 85년에 북한 못 갔을걸요? 전도하던데. 근데 가봤대는데? 모르봐도. 진짜 이상한데?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XSFM입니다. 원두커피보다 적은 카페인의 커피. 부담 없이 하루에 한 잔 더.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com. 자체 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한 선생님들만 수업을 진행하고 적은 학생 수를 유지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전화영어. Perfect 25. 금주의 의사소통. 금주의 의사소통 시간입니다. 엄종업 님이 아파서 혼자 거실에 누워서 유튜브를 통해 TV로 그 아이씨를 듣고 있는데 갑자기 물뚱님 괄호 열고 가래떡 괄호 닫고의 눈 색깔이 변해서 무서웠습니다. 이거 제가 이스터 에그인가요? 네. 청취자 여러분, 유튜브로 지금 그것은 알기 싫다를 들으시다 보면요, TV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가끔 가다가 가래떡의 눈 색깔이 변합니다. 정말 이상한 색으로 변해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지적해 주셨던 분이 이분일 겁니다. 마이세미 님이. 지난 회의에서 우리 방송에서 영원히 잊지 못할 실수가 하나 나왔죠. 뭐였지? 샤넬의 수석 디자이너. 칼 라거펠트의 이름을. 칼라. 마사오님이 칼라 거펠트. 가장 슬픈 일은, 우리 중 아무도. 그게 뛰어나는 걸 몰랐죠. 못했다는 거죠. 저는 그 방송 녹음한 거 나중에 들으면서도 몰랐어요. 인텔 CPU 뭐 이런 거.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네, 내일 이 시간에는 리 차드 스톨만의 이야기를 할 거고요. CHULUY2라는 분이 지금 방송에서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 성적 매력이 떨어져. 에? 이거 우리 방송에서 한 말 아닐 거예요? 설마 아니? KBS. 아, 그래요? 네. 남편이 집안일을 하면 성적 매력이 떨어져 출산율이 떨어지고 집값이 폭락한다고 말한다. 집값은 왜 떨어져요, 갑자기? 이 사람들은 뭐만 안 돼도 집값이 떨어진다 이래. 뭐야? 제가 그걸 자세히 봤습니다. 나비 효과 이런 어떤 파일럿 프로그램 같은 거였는데. 네. 패널들이 나오고 제작진이 처음과 끝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아까 조금 전에 사례에서는 남편이 집안일을 도우면 가운데가 비어있고 집값이 떨어진다. 이 사이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이냐. 이걸 패널들이 맞추는 거예요. 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일본 스타일이던데? 세상에. 그러니까 대부분 그런 쇼는 그 포맷은 일본에서 가져오죠.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겠는 사람들 거의 한 20-30명 모아놓고 이렇게 한마디씩 시키는 거.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이렇게 장수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 프로그램인데 그 작가들이 그런 예를 든 거예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결함이 되게 많죠. 남편이 집안일에서 성적 매력이 떨어진다. 그럴 수 있겠죠. 뭘 그래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성적 매력이 떨어진 그 다음 논리가 뭐냐면 아내의 성욕이 감퇴한다는 거예요. 전 그게 불만인데 남편의 성적 매력이 떨어지면 그럼 반대인데요? 성적 욕구는 올라가지. 해소가 안 되니까.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집값이 떨어진 수도 없이 많은 요인 중에서 출산율 감소도 있죠. 아이고. 근데 저게 지금 이 사회적으로도 저런 주제가. 그러면 지금 집값 지탱이 안 되는 게 그 남성들이 집안일을 도와주는 비율이 높아져서야? 아니, 한 5단계쯤 되는데 그 단계로 넘어갈 때마다 논리가 다 엉성으로 틀린 이거 거죠. 어떡하면 좋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KBS에서 이 내용이 나왔다는 그 짤방 자체를 믿질 않았어요. 네. 설마 이런 얘기를 했을 리가. 그랬더니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KBS에서 나왔다. 그러더니 조금 있다 그냥 유튜브 이런 링크를 막 주면서 봐라. 세상에 깜짝이야. 봤어요. 봤는데 패널들까지 다 정신이 없는 거 아니더라고요. 패널들도 그 논리의 연관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말이 안 된다 좀. 근데 그 프로그램은 아마 장수하지 못하지 않을까. 근데 이분이 또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 어처구니 없는 내용보다 저 말하는 사람들도 전세를 살 텐데 집값이 떨어지는 걸 무서워하는 척하는 모습이 더 소름 끼친다. 그렇죠. 네. 집값이 떨어진다는 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는 화두에 가까운 말이죠. 그러니까 화두가 아니라 뭐라고 이게 해야 돼? 일종의 신화. 집값이 떨어진다. 저주지 저주. 종말이 온다. 종말이지 완전. 휴거 이런 거죠. 그 엔드 오브 월드잖아요. 이거 집값이 떨어지는 건. 노예가 되지 말아야겠다라는 의지가 노예를 가진 주인이 되어야겠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면 상스럽잖아요. 거참. 네. 좀 쇼킹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걸 또 KBS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마에가리 T님이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기 그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인데요. 그런가 봐요. 이상봉 디자이너의 영어 표기식 이름이 성이 LIE예요. 라이? 그분 로마자 이름 표기가 라이 상봉인 게 이래서인가? 커먼플로우님께서 끝으로 한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게 되었다. 이 나라에서 성공하고 또 성공했다고 알려지기까지의 과정이 지극히 치졸하고 역겨울 것이라는 게 너무나 분명한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슬프다. 근데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범주화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성공한 사람 중에서 정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네. 그 비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찐따들도 조용한 찐따들보다 시끄러운 찐따들이 더 질이 더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그렇듯이 성공한 사람들도 막 여기 매체에 돌아다니면서 시끄럽게 성공한 사람들이 조용히 성공한 사람들보다 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맞을 거 동의가 가네요. 원래 이용의 저런 주먹구구식 같아요의 동의를 함부로 하면은 위험해요. 큰일 나긴 하는데 네. 그 안타깝게도 저도 아직 철이 덜 들었는지 약간은 동의하게 되는 게 미디어를 많이 만난다는 거. 예를 들어 제가 뭐 차인표 신혜라 커플, 뭐 션 정혜원 커플 이런 걸 많이 얘기하죠. 저들은 행복한 가정 마케팅을 하는 중일 뿐이다. 실제 행복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미디어에 나온다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미디어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충분히 성공하지 않았는데 이 성공을 지속하기 위해 혹은 더 시장을 늘려가기 위해 미디어에 나와서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많죠.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네. 그 미디어에 나와서 성공한 사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은 실제로 성공했으면 미디어에 나올 일이 없죠. 도망다니지 오히려. 네. 귀찮은 와중에 가끔씩 답을 해주는 거예요. 빌 게이츠처럼. 그러니까 그 뭐 파파라치를 피해서 도망다니고 막 그래야 정상인데. 팟캐스트 나부랭이 하는데도 알아보는 사람 있으면 얼마나 부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 왜 안 돼? 뭐예요? 알아보는 분들 있으면 막 되게 좀 막 도망치고 싶은데요. 예. 미디어에 나와서 자기 성공담을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직 성공하지 못한 성공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TV에 나오면 왠지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왠지 좀 무섭잖아요. 우리 같은 범털이 보기에는. 그래서 괜히 이 범털은 센 거예요. 그건 뭐 털이 알아? 개털이지 개털. 개털. 개털의 반대말이 범털이에요. 제가 자꾸 85년 북한을 그리워하는 TV 조선 프리미엄 조선의 네. 칼럼니스트처럼 돼버렸네. 성공 신화는 성공 신화라고 알려져야만 성공이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오늘 잡담으로 꾸며본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111번째 첫 시간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은 잡담과 극히 거리가 먼 85년 북한 같은 이야기. 왜? 그 너무 많이 써먹는 거잖아, 지금. 그래요? 우리는 그런, 종북 찬양 고무 이런 거 안 해. 그거는 조선일보나 하는 거지. 하여간, 조선일보의 편집 데스크에 계신 많은 분들. 네. 예, 요즘 찬양 고무죄 때문에 고생도 한 사람들 많죠. 조심하십시오.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 조언입니다. 근데, 아까 그 칼럼 있죠? 잘못 걸리면 폐간당합니다. 그 칼럼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네. 조선일보에 과연 데스크가 있는 것인가? 혹시 데스크는 북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북 리더는 킨들이 아니라 김정은이 아닌가? 이북 리더. 이북 리더는 김정은이죠. 이북 리더는 킨들인가 김정은인가? 네. 근데 진짜 그 칼럼은 정상적인 데스크라면 도저히 통과시킬 수 없는 칼럼이었어요. 찬양고무야, 찬양고무. 그게 만약에 어지간한 언론사는 독자 게시판에 올라와도 잘랐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창피한 줄 알아야지. 누구를 함부로 찬양 고무하지 않는 이세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유현수의 책임 프로듀서와 물뚝심송 상임 고문 이용 상임수석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